제가 그거 하니까 티타임은 그냥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바로 공개로.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만한 게 있으면 말씀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여기 안 나오게 하면 되겠습니다. 얼굴은 여기만 딱 나와요. 아주 흔한 일이에요. 이게 무료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냥 10만 원에 그냥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제가 티타임을 하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냥 24번 연속 가시는 분들이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큰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 믿죠. 300 이상 하시는 분들. 저도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중에 이거 이유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계좌이체 봐봐요. 계좌이체 하는 거 생각해봐요. 지금 제가 봉투를 저는 좀 의심이 많아요. 사기를 크게 당했잖아요. 그거 다시 정리할게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그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챌린지를 좀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걸 드릴 수 있을까 하나 만들어낸 거는 맞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3기 이상 간 사람들은 알죠.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서로에게 계좌이체하고 못 받을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생태계가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거의 10년 이상 강사로 있다가 굉장히 제일 많이 벌어놓은 돈이 거의 3억 가까이를 사기를 당해서 미경사를 끝까지 갔잖아요. 30을. 그래서 사람을 크게 잘 믿는 편은 아니고 봉투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주택 못 들어봤던 것도 보면 각자의 다 운명이 다 다른데 이게 한데 어우러지면 누구의 운명을 택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 이 안에 있는 자금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또 얼마나 기여했고 하는 것들의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주도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토지 공투를 하는 거는 아예 여러분이 팔 수 없게 그냥 금액을 그 정도로 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무사 찾아와 보세요. 한 번씩 알아요. 지분 법무사 찾아오시면 200달라고 합니다. 복잡한 거 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25 얼마나 듣기비를 최대한 낮춰갖고 설정해놓은 거라지만 그걸 내년이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런 거라서 그런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고, 안 파는 게 부동산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제가 전제를 해드리려고 그 토지 공투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도 귀찮아요, 되게. 근데 가끔 서울에 이렇게 좋은 토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중계동에 있는 거는 정말 주택을 살짝 물고 있어가지고 제가 소송을 해서 그걸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주택의 그 권리가 너무 명확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제 이름으로 가져왔다가 봉투로 좀 돌린 거고, 거기는 그 주인이 약간 안 좋게 된 게 거기 수도 시설을 끌어오면 200 드는 걸 아세요? 수도관 끌어와가지고 수도 만들어서 이렇게 틀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전기 끌어오면 전봇대 하나당 50만 원 주는 거 아시나요 혹시? 그게 설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안에 들어있는데 컨테이너 하나당 600 정도 하는 거 아시죠? 몰라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 침대도 들어있고 농막도 들어있어요. 네. 그 이미 집이 지어져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아니죠. 제가 소송을 해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소유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컨테이너를 치우는 비용이 600이 넘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다 놔둘 거야 분명히. 그럼 땅이잖아, 우리 땅이잖아. 근데 이거 10년 점유 안 지났잖아요. 10년 점유는 안 된 거니까 나는 소유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10년 가지고 우리께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어차피 우리 10년 가져갈 거잖아요. 계획을 뗄 때까지 놔둘 거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참여하신 28명 분들에게는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어떻게 오셨어? 선생님 아니 선생님? 맞아요. 이 삼천포에서 오신 분이에요. 새벽 첫차. 그래서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예쁜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모일 땐 그냥 여기서 모이고, 거기는 본인이 뭐 상추 씻어 먹고 그냥 불고기 파티 한 번씩 가족들이랑 하고 싶고 그럴 때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겹치면 그냥 둘이 같이 파티해. 그럴 공간도 되니까요. 15제곱미터니까 여러분 아파트 크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실이랑 방 다 합친 크기예요. 그러니까 2팀 정도 놀 수 있어요. 오케이? 참여 소유자 28명 소유자. 뭘 자격이야? 자기 땅 자기가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게 소유권이지. 아니면 붙어서 가면 되잖아. 누구 한 명 갈 때. 누구요? 여기서 거기 참여하신 분은 후수님 따라가요. 여기 다 참여했네. 그래서 그
그 땅은 너무 되게 제가 다른 땅은 그냥 가봤자 그냥 발 한 개 남구나 뭐서 있다가 와야 되는 땅이라면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그 앞에 상추나 깻잎 같은 걸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누군가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분과의 관리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그리고 형성님이 그 옆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시로 관리해주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공투방에 안 들어가겠지만 링크 단톡의 링크에 공투방 연결해놨거든요. 몰랐어요? 이게 좀 오래되신 분들만 안내를 받아요. 단톡에 안내를 간혹 하거든요. 제가 좀 약간 겁이 많아가지고 너무 처음인 사람들 힘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하고. 오늘 티타임 이슈는 자유롭게 갈 건데 2개로 갈 거예요. 티타임은 강의 형식은 항상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의 3번 이상 보신 분들 되게 많아요. 현님 아예 초창이 된 거예요. 5번 연속이죠? 네. 자 여기 5번 연속 있어요? 저 완전 못했어요.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두번 하나만 못했어요. 일전날 거의 끝끝이 이건 5번 만들고. 여러분한테 잠깐만 저기 현이님이 어떤 사람이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분 말이에요. 와. 오, 경제책이었어. 제가 이 책을 한 6번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미용실 창업하는 이야기라서 제가 뭐 미용실 창업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냥 훅훅 넘기면서 읽으시고 제가 이 안에서 봤던 건 뭐냐면 현이님의 꾸준함이에요. 아주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그것 때문인데 블로그에 글도 썼고 했던 게 여러분 느껴보시지만 5번 연속 하신 사람, 3번 연속 하신 사람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어렵죠? 네. 자기 삶이 바빠요 다. 5분이라는 시간도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댓글팀 지원자 모집을 받았던 이유는 만약에 3개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2개는 1개로 줄여달라고 받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쭉쭉 넘겨보니까 정성스럽게 실력이 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5분 만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이버 캡처 촥.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되게 습관 형성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가려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댓글이 달아져 있는 글을 사람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캡처는 그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그건 따라할 필요 없는데 철림같이 올리시는 분들이나 뭐 여기 지금 5번 이상 하시면 진짜 전지혜님도 되게 잘하고 계시고 나혜님, 박진님도 엄청 잘. 박진님은 시간 많이 걸리지. 아니요, 제가 그 캡처 했어요. 내가 우연히 잘한 관계에. 근데 저는 저 형식은 항상 약한데 그래서 내용은 되게 고민하고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느낀 게 많아. 그래서 그 내용은 캡처는 그냥 그 보여주기 위한 거고 그 주변 입지를 잘 생각해서 알려서 가려면 되게 그러니까. 너무 기분 아니에요? 앞에는 되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니 맞습니다. 기분이 기분이 이래야 딱 예전 낙찰자가 나오는 건데 알고 멀었어. 저도 되게 아니 조선시대 사활을 보는 느낌인데. 되게 잘이죠. 되게 간단한데 저도 굉장히 맞아요. 장례를 3년 할 거냐 5년 할 거냐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팀 모집할 거고 항상 매봤어요. 기수에 없으면 그냥 댓글팀 없이 지나가는데 그때는 제가 댓글 되게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피드백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가능한 이제 여기 좀 하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챌린지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새로 신규로 유입된 것보다는 하다가 자기가 변하는 걸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금은 추가로 환불 받고 입금 받고 이거 없어요. 쭉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2개월 때부터는 제가 왜 이제 그 구독제 형식으로 3만 원은 이렇게 킵해 두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부대 비용들이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거기에 넣어놨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약하시면 아까 경복님 아이디도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연말에는 거의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여러분 평일도 여기 있을 수가 잘 없는데 그런 시기가 됐을 때도 그냥 이런 공간 대여 비용 같은 거나 아니면 그걸 좀 잘 킵해 두면은 우리 1주년 행사나 2주년 행사 같은 거 하기로 했었잖아요. 여기 처음에 오신 분들 많아요. 초창기 일기 시작하자고 했을 때 그때 아이디어들이 엄청나거든요. 폭발했는데 우리 호텔 한번 빌려볼까 이런 생각 했단 말이에요.
거 아니었어요? 아 이거 놀러 가는 거. 공동 낙찰받는 거 하루에 하나씩 해야지. 낙찰받는 거는 더 해야 될 거야. 좀 더 해야 될 거야. 우리 자산 규모도 더 커져야 될 거고. 초반부터 근데 신뢰를 쌓아오는 게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꾸준한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에 공통 연관성을 책에서도 알아냈고, 그 다음에 제 경험을 통해서도 알아냈고. 그러니까 실력은 없어도 돼요. 사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엄청 그뭐 박사급까지 가가지고 통과해서 가셔서 해보시는 일을 딱 마주하시는 경우에도 별거 아니다는 생각이 드시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계속 1등급만 받고 삼성 들어가가지고 막 전략부서 같은 데 들어갔는데 하고 있는 일은 복사하기 고치는 일이고 이런 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든 그 자기 개발사라든지 성공 지침서의 공통점은 태도일 뿐이지 하는 일 자체가 크게 급여를 적게 받는 일과 많이 받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경험이 없고 엄청 지식이 많아서 엄청 다른 일을 할 것 같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뭘 먼저 할지를 그냥 조금 더 빨리 알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뿐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저 여기 파티를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청소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장난 아니에요. 청소 잘해. 맨날 강의하실 때 멋지게 강의하시는데 아까 딱 들었는데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헬리오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 얘기를 제가 왜 자꾸 하냐면 멋진 게 아니고 그 기부 체납이라는 형태로 항상 재개발을 하면 제가 재개발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냐면 제가 여러분하고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기부 체납이라는 형태로 돈을 좀 뜯어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00%의 수익을 내야 되면 30%는 국가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걸로 짓는 게 이 앞에 있는 송파 책박물관. 가보다 보면 엄청나게 저런 럭셔리한 거를 왜 지어놨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수익이 1도 안 나요. 저기 어떻게 수익을 낼 거야? 저 건물을 유지할 만한 수익을. 저는 그냥 계속 적자 내는 그런 거예요. 저거랑 그다음에 나머지 소셜 믹스라고 해서 문재인의 최대 지적 사업이죠. 문재인은 정말 부동산에서는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과는 다르게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너무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안 맞아.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을 돈을 한쪽으로 치우쳐놓으면 여러분이 차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본인이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가 그 집 아이랑 노는 거 싫은 건 맞잖아. 여러분 그럴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모든 아줌마들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애만 안 그러나? 진짜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소셜믹스가 뭐냐면 아랫집, 윗집, 옆집에 그냥 살아요, 임대주택이. 이게 헬리오예요. 이게 15,000세대라서 가능했던 일이야. 그럼 여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는? 예, 영구 임대입니다. 근데 월세가 얼마야? 월세가 얼마 같아요? 18만 원, 20만 원밖에 안 해요. 욕 나오죠? 박지혜님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왜 이렇게 되냐면 그냥 지방의 주요 급지에 들어가서 그냥 월세 3, 40에다가 10만 원으로 낮춰주는 거는 약간 복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저기 월세 들어가려면 300, 400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10만 원, 20만 원 낮추는 문제는 세금도 그렇지만 불공평하잖아요. 오히려 역차별 같은 느낌도 들고. 맞아. 나 그래서 욕 나온다. 그러니까 저 아주머니가 누리는 생활권과 저 사람이 누리는 삶의 질이 똑같잖아. 열심히 노력해서 2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계산 아래에 가면 임대주택이 대거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산도 좀 자주 하셔야 돼요. 등산은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저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산 한 58개를 다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고지가 첫 번째 기준, 부동산을 관찰할 때는 고지가 300 이하인 거는 안 가셔도 돼요. 300 이하인 거는 산보다는 그냥 그 주변을 도시는 게 편하고, 고지가 500 이상 정도가 되면 그래도 그 주변 지역이 보여요. 이 기준이 어디냐면 광장동에 있는 아차산이에요. 아차산은 서울에서 시작은 하지만 워커힐 호텔을 이어서 구리랑 남양주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코스로 올라가 보시든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을 다 보이는데 여러분이 공무원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구리 왜 개발됐는지 알게 돼요. 거기에 구리에 딸기원이라고 딸기 짓는 농장이 있었던 거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 거기도 재개발됐어요. 딸기원도 괜찮아요. 되게 서울하고 딱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난 딸기원 아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좀 알게 되시고, 그 다음에 그 구리 메르세데스 벤츠 있는 곳 그 인근에 비닐하우스 촌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도 개발 계획 들어있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 한강공원 옆에 있는 땅이 다 빈 땅으로 비어 있어요. 가만히 땅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기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보는 눈이 생기시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두 가지 사업을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고물상하고 그 다음에 식물원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식물 파시는 거 많이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례에 살거나 하남 살거나 이게 다 어디에 있냐면 신도시 옆에 있어요. 맞아, 딱 그 경계. 예, 그래서 지금 송파도 문정 옆에 가면 그 끝에 경계에 있는데 걔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걸 하냐면 대토라고 해요. 대토. 그러니까 땅을 넘긴 대가로 돈을 받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돈 대신 땅을 받아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개발을 이만큼 했으면 이쪽 애들 여기로 옮길 때 여기 남는 여백 땅을 줘요. 외곽이나 이런 데. 보상금도 주지만. 그래서 이 땅에 가서 걔들은 또 뭐 하냐면 여기 고물상 하들 애들은 또 특례를 줍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보상비도 엄청 많고 대출도 많이 해줘요. 하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때 공무상은 제가 볼 땐 재벌인데 저는 사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벌인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든 일을 해주는 애들인 거야. 애들은 지원 대상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는 약간 블루오션, 아무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그래서 이 공물상은 거기가 다시 개발되면 동판교, 서판교입니다. 동판교, 서판교, 분당, 위례, 강서, 마곡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광교까지.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신도시에서 밖으로 벗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외곽 쪽으로 다시 거기로 옮겨줘요. 여기를 또 땅으로 줍니다. 그럼 그걸 갖고 다시 10년, 20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확장돼. 얘가 확장돼. 동판교인데 서판교가 확장돼. 그럼 이쪽으로 다시 옮겨줘요. 그럼 이 땅은 또 거기 토지보상비로 보상을 받고 옮겨요. 그럼 또 거기 뭐가 되겠어요? 대장동이 돼요. 고강동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한번 고물상을 갖고 들어가시면 자자손손 3대에 걸쳐서 이완용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블루홀처럼 가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신 분이 있으면 경험을 들으셔도 좋고요. 잘 안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직업은 자기 자신한테 부르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연봉 1위 직업 뭐죠? 우리나라 자산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도선사예요, 도선사. 이런 아무 모를 거야. 도선사. 한국해양대학교나 우리나라 목포해양대 두 개, 해양대가 두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해양대를 나온 분들이 승무원 경험, 그러니까 배를 운전해본 경험이나 기관을 만져본 경험이 10년 이상 된 사람들을 모아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라도 주고 항만 우리나라 수출이 80% 90%가 아세요? 그래서 항구가 3개인데 부산항하고 인천항하고 이 두 개가 되게 유명하고 지금은 평택항도 조금 유명해지고 있어요. 목포항이랑. 근데 이제 우리의 산업의 근간의 두 개 체제는 평택항하고 부산항인데 이 두 개로 보내는데 인천항인데 인천항이나 이쪽으로 보낸 두 개의 그 인력 양성을 하는 학교가 해양대라고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걔네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쌓고 나면 나이가 한 40세 이상이 되잖아요. 물론 나이는 되게 높아요 원래는. 거의 50대 이상인데. 오셨어요. 이 만상이신 우리 수영님을. 티가 안 나죠. 저쪽에 앉으세요. 그래서 이게 40대 이 정도가 되면은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어디까지 빼고 어디까지 그럴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수출 수입이 많으니까 그냥 기억하세요. 예인선이라고 해서 아주 조그만한 배가 큰 배를 끌고 와가지고 주차하는 건 아시나요? 네. 그럼 여러분 도선사라는 개념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거대 선박 주차원이에요. 주차 관리 소장. 비유 좋다. 근데 이 얘기 듣고 또 화나시는 분들 있는데 우리나라 연봉 1인데 주차 관리원이에요. 그러면 이 도선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 자기 직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TO가 나는 거라든지 내부 결정사항 어떤 사람이 비고. 왜냐면 사람 자체가 적으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항구 몇 개? 두 개. 인천하고 부산인데 평택항 좀 커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평택항도 TO가 나겠죠. 근데 이 정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도선사는 자식을 무조건 어디로 보낼까요? 공부를 좀 잘하면 한국해양대 부산에 있습니다. 공부를 좀 못하면 목포해양대 보내는 거예요. 이것조차 안 되면은 그냥 회사고를 보내요.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회사고를 보내요. 왜냐면 회사고 특례정을 해양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회사고가 안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빠가야. 얘는 빠가살이야. 그냥 검정고시 9급이야. 9등급이야. 이러면 억지로 고등학교만 졸업을 시켜가지고 전문대나 취업 국비 교육 과정에 이 실무로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걸 취급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가 완전 빠가살이는 아니고 한글은 알아. 그럼 이제 군산대라는 곳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몇 군데 대학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죠. 여러분의 코스를 못
보통 서울대를 가서 삼성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의대를 가가지고 지방의대라고 개업을 하거나 뭐 보통 이런 코스를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계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 엘리트 1위는 따로 있어요. 알겠죠? 주차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아빠의 선택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그렇게 걸어온 코스를 알기 때문에 이 아이를 거기 보내가지고 그 과정을 받게 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애한테 가는 거고 제일 못하면 그냥 국비 취업 과정 시키는 거지. 그런데 중간중간 티오가 나는 건 다 자기한테 보고가 들어오니까 거기다 그냥 다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불법 아니죠? 자격 갖췄잖아요. 꽂을 수는 없어요. 내가 도전사를 물려주고 싶다고 내가 나가는데 이 자리에 아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거라서 경험을 하고 굴르고 와야 돼요. 그래서 배도 많이 타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만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평균 나이가 지금 몇 살? 도전사 평균 나이가 68세입니다 지금 거의. 그러니까 은퇴도 안 해. 은퇴 연령도 막 지들끼리 밀어놨어요 뒤로. 왜냐면 MZ들이 자꾸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이 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주된 업무를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일을 서울에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거의 부산 사람들이에요. 목포 살면 목포 살아야 되고 인천 살면 인천 살아야 됩니다. 집값도 싸고 좋죠. 이게 이제 항공 쪽으로 가면 관제사예요. 근데 관제사는 이만한 연봉을 주진 않아요. 소속입니다. 월급 받아요. 근데 도전사는 이상하게 전문직 취급을 받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느낌? 네, 그래요. 그럼 이제 부산 사시는 분들은 이제 부산항에서 저 예인선 부정비 잡고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돈을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분들이 거쳐가는 과정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려고 한다. 즉 다시 이제 처음으로 딱 돌아와봐요. 볼게요. 지금 임대주택에서 시작한 작은 공이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청계산에 내려가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임대주택에 10만원, 20만원 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10만원, 20만원 되는 이렇게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 10만원, 20만원 되는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땡 뜯어갖고 이렇게 짓고 있다는 건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이러면 이 한 채당 정부가 그냥 이걸 임대주로 결정만 하잖아요. 결정만 하면 서울 기준으로 2억 손실이 나요. 건축만으로도. 지방 기준으로 1억 손실이 나고. 그러니까 지방 기준으로 자꾸 여러분 임대주택이 어디 지어지는지를 봐요. 민둥 땅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아파트만 지어져 있는 걸 많이 보시죠. 건축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매달 10만 원 받아서 뽕 뺄 게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 외부 예산을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없는 걸 만들어서 적자를 만들다 보니 땅값 저렴한 데다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요금은 어때요? 하나를 지었지 뭐 강남에 지어달라는 거야. 여러분 강남에 임대주택을 짓는 게 말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외곽에서 출근하셔도 돼요, 충분하게. 그런데 청소를 하시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이 거기 사시는 것도 사실 힘들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죠? 거기서 아이를 보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상속자들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 사랑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지. 예쁘면 다행인데 안 그렇게 하고 하면 그냥 괴롭힘 당하겠죠. 그냥 관리비를 못 낼 거고 또 게다가. 그러니까 재개발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든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는 삥 뜯어가는 돈으로 임대주택 30%를 의무 마련하는 게 아직까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완전 민간, 진짜 원래 좋은 건 제일 비싼 거 아시죠? 에르메스 비싸잖아요. 자, 부동산계에 에르메스 있는 강남, 압구정, 현대, 미성, 한양 이런 걸 사실 게 아니면, 물론 근데 거기도 그렇게 지난하게 끌고 가다가 결국 신속통합이에요. 신속통합이라는 얘기는 다시 임대주택 30%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상 초유의 어떤 일을 볼 수 있냐면요, 집값이 100억 가는 동네에 임대주택 10만 원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임대주택 들어갈 자격을 만든 게 아니겠다. 우와 욕발상인데 이거. 나도. 제가 이제 너희 대학교는 임대주택 들어가. 저 그렇잖아. 너희 대학교면 너희 저희는 임대주택 자격을 다 소개해. 자, 박지혜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도전사도 직업이 이렇게 계속 불려지죠. 근데 여기에 불법 사항이 없죠. 임대주택을 이렇게 하는 것도 불법 사항이 없죠. 근데 아는 사람 소개로 다 가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 지금 임대주택 원래 여기 280대 이랬던 거 알지? 근데 지금 야, 도모스 한 두세 개 비었다는데? 집 두세 개 비었다. 그 사는 사람이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자꾸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미혼모 독신 숙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미혼모가 아니거든. 이해되세요? 할까요? 지금
이런 거 하긴 좀 너무 많이 지나서 알았어요. 얘를 말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당한 데잖아 이게. 이게 암산에서 담겨. 또 이혼부터 하시려고? 기호. 귀용모가 뭐야? 귀용모는 그냥 부모지. 이거 하죠. 네. 아무튼 이런 것들도 아름아름으로 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정보들로 여러분 살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걸 뚫는 방법이 아주 잘한 집단을 찾아가는 거고 저는 챌린지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다양한 사람들 모여 있는데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를 어떻게 믿어? 사회적이고 예의적인데 다 학습을 해왔을 거 아니야 30년 동안. 그럼 그 안에 있는 악을 숨기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알아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유태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그 사람이 머리에 뿔 달리고 불을 내뿜고 꼬리가 달렸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우 친절하고 평범하고 아주 건강하게 생긴 가정을 꾸리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은 그냥 문서에 서명하는 거야 올라오면. 지금 윤석열처럼. 알겠죠? 저 김건희인지 윤석열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보수적인 사상을 갖고 있지만 너무 참담해요. 진짜 저 따위로 하는 게 너무 참담해. 참해주겠어요. 아주 빨리 끊어낼 방법 없나? 이번에 그거 지금 지술술 기도가 뉴스가 거의 다 그런 게 도배되고. 육성 녹취가 공개되는 정도는 충격적이었어. 이 정도 통제도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나쁠 수도 있고 억압적일 수 있죠. 근데 이걸 말했을 때 이걸 녹음해서 저 새끼 죽여야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도 없어요 주변에. 지금까지 육성녹취로 잘못한 것이 들어가서 모든 게 무거움이 될 만한 육성녹취를 공개된 대통령이 있나요? 아니 나락으로 갔어도 육성녹취가 이렇게 공개된 적은 잘 없어요. 이거 쇠박진 거잖아 이건.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사람 관리 안 됩니다. 많이 미쳤고요. 정신 상태는 5세 이하 같아요. 5살짜리한테 총 쥐어준다는 표현을 주변 사람이 쓰던데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 5살짜리가 총 쥐어줘서 아버지를 죽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규제는 우리나라 잘 된 거예요. 약간 번외경기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를 너무 잘했어요. 우리나라 성격 아시죠? 다들 해석력이 있잖아 지금. 부부싸움에서 총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남자들 전부 다 군대 갔다 왔어요. 남자들은 그냥 우발적으로 쏘는 게 아니라 조준사격 반응. 그리고 갈굼을 막 머리를 군화로 밟히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스나이퍼 정도는 아니어도 대충 20발 쏘면 15발은 맞춰야 돼요. 통과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런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못 먹고 불러요. 그러셨죠. 더 심하게 나가셨어요. 그때는 피를 나게 들은 됐었던데 우리는 피를 내면 안 되지만 밝게 해도 돼요. 총 쏠 때만.